28번째, 다 괜찮다. 더 나은 삶을 위한 길을 찾는 젊은이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삶의 지혜를 물었을 때 많은 인생의 현자들이 빼놓지 않고 한 대답은 바로 이것이다. 걱정은 그만하라. 그들은 자신의 삶을 반추하며 몇 번이고 이렇게 말했다. 걱정 좀 덜하고 살 걸. 혹은 온갖 걱정을 다 하고 살았던 게 후회돼. 그리고 만약 지나온 삶을 다시 살 수 있다면 미래를 걱정하느라 전전긍긍하며 보냈던 시간들을 모두 되돌리고 싶다고 대답했다. 나 역시 인생의 현자들과 같은 생각을 뼈저리게 느낀 특별한 경험이 있다. 그때 난 30대 중반이었고 내 삶은 한창 절정에 달한 것 같았다. 좋은 대학에서 든든한 일자리도 마련했고 결혼도 했으며 사랑스러운 두 딸의 아버지가 되었다. 연구 능력도 인정받아 다른 대학에서도 관련 강의를 하게 되었다. 그날 나는 학교 캠퍼스에서 조깅을 하며 즐거운 오후를 만끽하고 있었다. 공기는 신선하고 맑았으며 나뭇잎들은 형형색색으로 물들고 있었다. 335 수업을 들으러 가는 학생들의 쾌활하고 싱그러운 웃음소리가 교정 곳곳에 퍼졌다. 행복한 기분에 푹 빠져 교정을 천천히 달리던 중 내 마음속에서는 36살의 나와 20살 초반의 내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20살 초반의 나는 인간관계와 돈 문제, 진로 문제, 직업 전망 등에 대해 끝도 없이 걱정을 늘어놓았다. 그도 그럴 것이 20대의 나는 50년 만에 불어닥친 최악의 불황 속에 졸업을 했다. 동기들과 나는 박사 학위까지 받아놓고 고학력 택시 운전기사나 전화 상담원으로 사회생활을 마감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불안에 차서 하루하루를 보냈다. 걱정에 차 있는 24세 나에게 36세 내가 말했다. 진정하고 그만 걱정해.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를 걱정하느라 현재를 독살하고 있으며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자신을 믿고 걱정을 그만두는 것이라는 걸 24세 내가 알게 되길 간절히 바랐다. 상상 속에서 나는 덜 성숙한 나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다. 자, 봐. 다 괜찮잖아. 그런데도 너는 인생에서 중요한 시기의 대부분을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걱정하느라 낭비하고 있어. 이날의 기억 덕분에 걱정을 그만두라는 인생의 현자들의 교훈이야말로 내게는 특히 절절하게 와 닿았다. 이 문제에 관한 인생의 현자들의 조언은 단순하고 직접적이다. 걱정은 소중한 삶을 무의미하게 낭비하는 것이다. 더 큰 행복에 다가가는 가장 긍정적인 방법은 걱정을 줄이거나 아예 없애는 것이다. 걱정은 즐겁고 만족스러운 삶에 불필요한 장애물일 뿐이다. 평생을 경제적인 어려움과 싸우며 살아온 존 알론조 83세는 말수가 적었다. 그는 내 질문에 2번 생각할 것도 없이 바로 이렇게 말했다. 걱정한다고 문제가 해결되거나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 절대 그렇지 않으니까. 그러니 걱정은 그만해. 그게 다였다. 발레리 암스트롱 69세는 전직 의사로 심각한 문제에 빠진 사람을 많이 보아왔다. 그녀는 주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갔다. 걱정하지 마세요. 변명도 필요 없습니다. 걱정하면 제대로 뭔가를 할 수도 없습니다. 건강에 대해 아무리 걱정해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병원에 가야 하거나 의사가 나쁜 소식을 전해줄지도 몰라 두려워한다면 묻고 싶습니다. 왜 걱정하십니까? 의사가 나쁜 소식을 전해줄지 아닐지 아직 모르잖아요. 그러니 걱정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공연히 에너지만 낭비하는 거죠. 설령 의사가 나쁜 소식을 전해주었다 해도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뭔가 조치를 취할 수 있으니까요. 걱정은 에너지만 빨아먹고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아요. 의사가 위험할 수도 있는 수술을 해야 한다고 말하면 정보를 모으고 이야기하고 결정하세요. 걱정은 전혀 필요 없습니다. 지금까지 걱정하며 살아왔잖아요. 일어날 일은 일어나게 되어 있답니다. 제임스 후앙은 87세는 이렇게 말했다.
왜 걱정하는가? 나는 내 자신에게 묻곤 하지. 사사건건 잘못되면 어쩌나 하고 계속 걱정한다고 무엇이 얼마나 달라질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나는 말로 다할 수 없는 해방감을 느꼈다네. 내가 알려주고 싶은 삶의 해답은 이거야. 다가올 것들을 걱정하느라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사랑하고 즐기는 모든 것들이 흘러 들어오게 그냥 두어라. 걱정하지 말라는 인생의 현자들의 충고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얼마나 강하고 확신에 찬 어조로 이 말을 했는지는 빼놓을 수 없다. 인생의 현자들은 그 무슨 핑계를 댄다 해도 걱정은 필요 없는 것이다. 절대 걱정하지 마라 등 매우 강경한 언어를 사용했다. 앨리스 로세트는 풍요롭고 재미있게 살아온 삶을 회상하며 걱정하지 않고 살아야 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들려주었다. 앨리스는 결혼한 지 60년이 지났고 여전히 일을 하는 92세 남편이 있다. 네 자녀의 어머니인 그녀는 오랫동안 마약과 알코올에 중독된 사람들을 도왔다. 앨리스는 걱정이란 본질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고 하는 헛수고라고 생각한다. 내가 살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건 앞으로 일어날 일은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다는 거야. 그리고 이미 일어난 일 역시 바꿀 수 없지. 나는 진정으로 삶과 타협할 줄 알게 되었고 걱정으로부터 벗어나 후련하게 살고 있다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라면 걱정 역시 그 상황을 바꾸지 못하지. 나는 이 사실을 깨닫기 위해 아등바등 갖은 노력을 다했을 정도로 걱정이 많은 사람이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있으니 마치 석기시대의 혈거인이나 호비 쪽이 되라는 말처럼 들렸다. 나는 알고 싶었다. 도대체 걱정이 없다는 건 어떤 느낌입니까? 그러자 앨리스가 답했다. 평온하고 잔잔한 기분이지.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야. 예를 들어주지. 그리 오래전도 아니야. 내 딸들 중 하나가 아파서 병원에 있었어. 다른 사람들은 걱정으로 밤을 꼬박 지새우곤 할 테지만 나는 그러지 않았지. 물론 딸이 염려되었지만 걱정한다고 바꿀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평정을 크게 잃는 법은 없다네. 인생의 현자들이 겪으며 살아온 숱한 어려움과 고통스러운 비극들을 고려한다면 그들이 어느 정도까지는 걱정해도 괜찮다고 할 줄 알았다. 경제 대공황을 경험한 사람들이 경제 문제를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어서 혹은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거나 소중한 사람을 잃게 된 사람들이 국제 문제를 걱정하는 우리를 독려하기 위해서 혹은 병을 앓았던 사람들이 우리에게 건강에 좀 더 신경을 쓰라고 충고해주기 위해서 어느 정도 걱정은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 아닐까. 하지만 결과는 뜻밖이었다. 인생의 현자들은 걱정이란 우리의 일상을 좌절시키는 독이라고 말하며 우리 능력 안에서 바꿀 수 있는 모든 것을 바꾸라고 충고한다. 인생의 현자들은 시간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자원이며 걱정은 시간 낭비일 뿐이라고 잘라 말한다. 노후에 걱정하느라 낭비한 시간들을 되돌려받고 싶다며 아쉬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아마 걱정은 독이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상기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일상이 달라질 것이다. 즉, 불필요하게 걱정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이 교훈을 떠올리며 되새기는 것이다. 신기하게도 그렇게 할 때마다 인생 걱정거리들이 비켜간다. 그래서 나는 요즘 이 교훈을 주문처럼 외고 있다. 이 외에도 인생의 현자들은 걱정을 벗어버리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려주었다. 인생의 현자들이 걱정을 떨칠 때 활용했던 특별한 방법들을 소개한다. 하다 보면 저마다 나름의 유용한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걱정을 버리는 법. 첫째, 하루에 한 가지만 걱정하라. 인터뷰를 공평하게 하려고 노력하지만 100세가 넘은 분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분들 이야기에 좀 더 무게를 두게 된다. 밝고 긍정적인 성격의 엘리노어 메디슨 102세도 그들 중 한 명이다. 엘리노어는 멀리 생각하지 말고 당장 그날 일에만 집중하라고 충고한다.
뭔가 걱정거리가 있고 아주 많이 걱정된다면 일단 걱정을 멈추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늘 걱정만 하면서 살 수는 없어. 걱정은 자네와 자네 인생을 무너뜨려 버릴 테니까. 하지만 안 해도 어찌할 수 없이 걱정이 솟아나는 경우가 있지. 그럴 때면 걱정을 멈추고 생각하는 거야. 걱정은 아무 이득도 없어. 그러니 한 번에 걱정할 수 있는 만큼만 걱정하고 나머지 걱정일랑 훌훌 털어버리자. 하루에 한 가지씩만 걱정하는 거지. 앞날을 계획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늘 그렇게 살 수는 없어. 세상 일이라는 게 늘 내가 바라는 대로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 가장 중요한 것은 하루에 하나씩만 걱정하는 거야. 둘째, 비가 올 때 필요한 것은 걱정이 아니라 우산이다. 루시 로안 80세는 젊었을 때 숫기 없는 성격과 대인 공포증으로 애를 많이 먹었다. 지금 여든이 된 그녀는 쓸데없는 걱정하는 성격을 극복했다. 루시는 걱정스러운 상황을 신중하게 대비하는 것으로 걱정에 대한 해결책을 찾았다. 우리 어머니는 아주 걱정이 많은 사람이었어. 나 역시 그렇고 늘 걱정하는 게 일이었던 것 같아. 하지만 나는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 내가 걱정하는 모든 것들을 미리 준비하는 거지. 남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거나 많은 사람 앞에 설 일이 생길 때마다 할 말을 미리 적어두는 거야. 가끔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를 할 때도 있는데 그럴 때면 완벽하게 연주할 수 있을 때까지 연습을 해. 그러면 걱정이 사라지더라고. 수술하고 비슷해. 걱정이 생기면 그 원인을 다 제거해 버리는 거지. 나는 걱정이 될 만한 일들에는 모두 대비를 했어. 난 신의 품 안에 있고 내 주변에는 책임감 있는 훌륭한 사람들도 있어. 앞으로는 걱정하지 않을 거야. 걱정하며 시간 낭비하지 않을 거야. 건강하고 싶다면 건강을 걱정하지 말고 계획을 세워서 미리 대비를 해. 이 충고는 많은 인생의 현자들도 했던 말이다. 그들은 걱정과 걱정을 줄여주는 합리적인 상황 파악 사이에는 명백한 차이가 있음을 안다. 모든 일을 다 마치고 너무도 하찮은 사소한 일 한 가지에 집착하며 걱정하는 것은 전문용어로 유동불안, 다양한 상황에서 만성적인 불안과 지나치게 걱정하는 심리 장애로 원인이나 대상도 없이 막연하게 떠돌아다니듯 느끼는 불안이라 하여 떠돌이 불안, 불안 장애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옮기니 이라 한다. 조슈아 베이트먼 73세의 말에는 인생의 현자들의 의견이 요약되어 있다. 걱정을 하려면 그 걱정거리가 뭔지는 알아야죠. 최소한이라도 알고 정의하는 겁니다. 나는 X가 걱정이다 하는 식으로 말이죠. 때론 걱정할 만한 이유가 있을 때도 있겠죠. 이것이 합리적인 상황 파악입니다. 상황 파악이 되면 걱정이 아닌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셋째,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라. 인생의 현자들은 어떤 일을 걱정하고 그 일이 일어나고 일이 일어난 후에 여파도 경험하면서 모든 과정을 수도 없이 많이 겪어왔다. 그러한 경험을 토대로 그들은 수용적 태도를 걱정의 해결책으로 추천한다. 그들은 적극적으로 수용하라고 말한다. 실제로 이 메시지는 가장 연령대가 높은 층에서 많이 언급했던 말이기도 하다. 때론 인터뷰 대상자들의 나이가 주는 무게 때문에 내가 무장해제되는 경우도 있다. 클레어 모란 수녀가 지나가는 말로 당신 조부가 미국 남북전쟁에 참전했다고 말했을 때 그랬다. 남북전쟁이라니. 내가 놀랐던 이유는 클레어 수녀의 외모가 실제 나이보다 최소한 20년은 더 젊어 보인 탓도 있었다. 클레어 수녀는 올해 100세로 은퇴한 수녀들을 위한 거처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으며 여전히 적극적으로 지역 봉사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만 해도 나는 그녀가 들려주는 이야기에 아연 실색했다. 흥미로운 인생에 관해 듣고 싶다면 100세 수녀와 잠시 함께 있어보라. 거의 80년에 가까운 삶을 회상하며 클레어 수녀가 젊은 사람들에게 해준 말은 걱정을 벗어버려라 였다.
수녀가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기꺼이 받아들이는 자세를 통해 걱정을 줄이는 기술을 터득했다. 우리를 위해 미사를 해주시던 신부님이 계셨지. 조금 젊은 신부님이었는데 몸이 약하긴 했지만 아주 섬세하고 참 아름다운 분이었어. 신부님은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들리는 바로는 외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계셨는데 어떤 일로 갑자기 미국으로 돌아오라는 명을 받으셨나 봐. 신부님은 몹시 상심했대. 선교를 중단하고 돌아오기란 정말 힘들었을 거야. 화도 났겠지. 왜 자신이 돌아와야 했는지 납득이 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신부님은 노 신부님께 찾아가 그 이야기를 했대. 그랬더니 노 신부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 제가 무얼 해드릴 수 있을까요? 난 그 걱정을 해줄 수 없습니다. 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그냥 내버려 두자 라고 말해보세요. 신부님이 말씀하시더군. 노 신부님 말씀대로 했는데 처음에는 아무 효과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지요. 얼마 후 그 생각이 또 나서 그냥 내버려 두자 라고 혼잣말을 했더니 괴로운 생각이 사라졌답니다. 전부 다 사라진 건 아니지만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답이었던 게지. 클레어 수녀는 내가 만났던 인생의 현자들 중에 가장 평온한 분이었으며 그것은 수십 년간 실천해온 그냥 내버려두기 덕분이었다. 클레어 수녀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지만 아주 비슷한 메시지를 주는 이가 있다. 바로 한나 로벨이다. 한나는 1912년 폴란드에서 태어났다. 그녀의 오빠는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한나에게도 오라고 부추겼다. 1932년 한나는 오빠의 말대로 미국에 갔지만 다른 가족 없이 혼자 가게 되었다. 한나는 나지막이 말했다. 나머지 가족들은 나치에게 살해당했어. 도망치려 했지만 너무 늦었지. 한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 뭔가 화제를 바꾸려는 듯 했다. 이 일을 얼마나 오래 생각할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이 생각할 수 있을까?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 못한다네. 지금 한나는 맨하튼의 아늑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헌신적인 딸과 간병인 덕택에 독립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다. 그녀는 미국에서 믿을 수 없이 놀라운 삶을 살았다. 몇 년 동안 월스트리트에서 근무했으며 성공한 의사와 결혼도 했다. 어쩌면 비극과 기쁨이 혼합된 삶의 경험 때문에 그토록 초연하게 평온할 수 있는지도 모른다. 한나는 후회 속에서 살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 그녀의 조언을 들어보자. 인생은 좋은 것이라네. 문제들에서 교훈을 얻어야 해. 그렇지 않으면 문제들이 우리를 집어삼킬 테니까. 삶에 대해 많은 걸 깨닫고 나니 더 이상 괴롭지 않아. 괴롭지 않게 되니 그냥 흘러가는 대로 두게 되더군. 받아들여야 해. 받아들이지 않으면 괴로움의 나락으로 더 깊이 떨어지니까. 차분하게 흘러가는 대로 맡겨둬야지. 사람들은 온갖 것들을 걱정하지만 난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는다네. 그저 느긋하게 살지. 느긋하게 생각하고. 내일 죽을 운명이라면 내일 죽겠지. 달리 방도가 있나? 인생은 짧아. 마음을 열어야지. 활짝. 걱정 대신 수용하는 법을 배우면 모든 게 괜찮아질 거야. 현대인들에게 걱정은 풍토병이다. 걱정을 하도 많이 달고 살다 보니 이 교훈을 따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독자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인생의 현자들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해답을 찾으라고 조언한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걱정의 주요 특징은 실제 스트레스 요인의 부재에서 생기는 것이라고 한다. 즉, 우리는 실제로 걱정할 것이 없을 때 걱정을 한다는 것이다.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나쁜 일에 대한 걱정 혹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걱정 등은 구체적인 문제 해결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걱정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우리의 인지력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단순히 곱씹어 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후회를 줄이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전략은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하는 데 시간을 사용하고 걱정하는 데 사용하는 시간은 과감하게 없애는 것이라고 인생의 현자들은 충고한다. 언젠가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뼈저리게 후회하는 이도 있을 것이고 단지 걱정을 버림으로써 더 나은 삶을 살게 되는 이도 있을 것이다. 오늘 하루 조금의 걱정을 덜어낸다면 분명 후자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29번째, 지구만한 행복도 순간 속에 담겨 있다.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하면서 거창한 것들을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집을 사고, 배우자를 만나고, 아이를 낳고, 새 직장을 구하고, 더 많은 돈을 벌고 하는 것들 말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만나본 인생의 현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태도는 잘못된 것이다. 뭐뭐라면 행복할 것이라는 유혹은 인생의 현자들 입장에서 보자면 함정이다. 물론 이러한 사실을 삶을 거의 다 살고 나서야 깨닫는 경우도 많다. 그렇다면 그러한 함정을 좀 더 일찍 피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인생의 현자들에 의하면 이 문제의 해결책은 삶의 변화를 기다리는 바로 그때 일상생활의 즐거움을 더욱 증폭시키는 것이라고 한다. 즉, 맛있는 음식을 먹듯 삶을 음미하라는 것이다. 젊은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성취해야 할 중요한 목적으로 본다. 종종 미래의 계획에 사로잡혀야기도 하고 너무 소모적으로 살다 보니 현재의 즐거움을 깨닫지 못하기도 한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인생의 현자들은 순간에 온 마음을 기울이고 즐거움을 발견하며 산다. 아침에 마시는 커피 한 잔, 추운 겨울밤 몸을 누일 수 있는 따뜻한 잠자리, 잔디밭에서 먹이를 먹고 있는 예쁜 새들, 어느 날 친구에서 받은 편지 한 통,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좋아하는 노래 등 모두 인터뷰에서 들은 순간들이다. 젊은 사람들은 그런 순간들을 잃고 나서야 그것이 소중하다는 걸 깨닫는다. 지극히 소소한 일들에 의미를 부여하고 즐거움을 느끼면 일상에서 끌어올린 행복이 차곡차곡 쌓인다. 인생의 현자들은 그 진리가 젊은 사람에게도 통할 것이라고 믿는다. 다수의 인생의 현자들이 이 교훈을 깨달은 것은 경제 대공황 때였다. 상실과 박탈의 경험은 그들에게 작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깨닫게 해주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과 욕망하는 것들은 점점 거대해져 이제 기쁨을 느끼려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이 필요하게 되었다. 하지만 인생의 현자들은 대부분 작은 기쁨을 음미하는 법을 배우며 자랐다. 소소한 일상의 기쁨에 감사하라는 이 교훈을 가장 잘 묘사한 이는 레리 핸들리다. 1930년대 우린 대공황을 겪었어. 자네도 지금 불황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지. 당시에는 제대로 먹지조차 못했으니까. 직장에 나가지 않는 이웃의 가장들이 수두룩했지. 다들 돈이 없으니 아주 작은 것들도 나눠 썼어. 어쩔 때는 집에 있는 동전 한 입 없을 때도 있었지. 집에 동전 한 입 없을 때도 있었지. 우리 집 가까이에 멋진 공원이 있었는데 그 공원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시설들과 스케이트를 탈 수 있는 커다란 연못이 있었어. 여름이면 그 공원에서 밴드 콘서트가 열리기도 해서 마을 사람들이 모두 가서 보곤 했지. 공원 여기저기에는 팝콘을 파는 손수레도 많이 있었어. 아이들은 동전 한 잎을 들고 이 돈으로 뭘 할까를 결정하기 위해 팝콘 수레 앞에서 몇 분씩 고민을 하곤 했어. 팝콘을 먹을까? 아이스크림을 먹을까? 사탕을 먹을까? 아이들이 망설이는 동안 팝콘을 파는 가난한 청년들은 재촉하지 않고 기다려 주었어. 가끔 공원에서 영화를 상영하기도 했는데 어린이들을 위해 토요일에는 관람료 10센트만 받고 영화를 상영하곤 했어. 영화가 끝나고 돈이 조금 남으면 우린 아이스크림 가게며 팝콘 수레로 가곤 했지. 아, 정말 토요일 오후다운 나날이었는데. 정말 토요일 오후다운 나날들이었다고 한 그
그의 말이 지금도 뇌리에서 떠나질 않는다. 요즘 아이들은 흔히 부모와 함께 쇼핑몰에 가서 물건을 잔뜩 사거나 대규모 복합 영화관에서 한 상자에 $10씩 하는 사탕을 사 먹으며 토요일 오후를 보낸다. 나는 그 아이들이 자라서 매우 만족스러운 말투로 아, 정말 토요일 오후다운 나날들이었는데 하고 회상하게 될까? 그럴 것 같지 않다. 인생의 현자들이 행복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와 가장 뚜렷하게 다른 점은 큰 것과 작은 것 중 어느 것과 더 밀착된 관계를 맺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우르술라 라우터바흐 76세는 내게 깊은 깨달음을 주었다. 그녀의 삶은 유난히 굴곡이 많았고 크나큰 비극도 있었다. 구동독에서 자란 그녀는 나치 독재하에 어린 시절을 보냈다. 전쟁이 일어나는 동안 공습 대피소에서 웅크린 채 지냈으며 전쟁이 끝난 후 엄청난 상실을 경험했다. 이러한 삶의 경험은 우슬라에게 작은 것도 소중하게 생각하라는 능력을 주었다. 아무것도 당연하게 여기지 말게. 그게 내가 깨달은 중요한 교훈이라네. 살면서 일어날 모든 일에 완벽하게 대비할 수는 없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지. 하루하루를 즐길 수도 있고 말이야. 바로 삶의 아주 작은 것들 때문이라네. 작은 것의 소중함을 알게 되면 뭔가 일이 크게 잘못되고 있는 순간조차 기쁨을 누릴 수 있다네. 리디아 맥키온 73세는 노년에 접어들어서야 이 교훈대로 살기 시작했다. 지금 젊은 사람들이 미래를 걱정하느라 시간을 낭비하듯 그녀 역시 많은 시간을 보낸 후에야 깨닫게 된 것이다. 삶을 즐기게 작은 것들을 즐겨.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것들이라도 즐길 만한 가치가 있지.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나이를 먹고 보니 우리 애들이 처한 상황도 보이고 그 애들이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것도 보인다네. 이제 나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 그런 문제들로 말이야. 나는 알고 있지. 그러한 문제들은 지나갈 것이고 그 자리에 새로운 방법이 나타나리라는 것을. 난 그저 앉아서 사람들과 즐겁게 지내기만 하면 돼. 이야기도 하고 산책도 하고 말이야. 난 걱정의 먼지들이 쌓이게 그냥 둬. 더 걱정하지 않아. 익숙해지는 거지. 사소한 것들에 더는 얽매이지 마. 인생의 즐거움을 맛볼 수 있는 것은 남달리 낙천적인 성격을 타고났거나 생활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오히려 정반대의 상황에서 삶의 즐거움을 맛보는 경우를 더 많이 보았다. 실제로 아픈 사람들이나 장애인들이 일상의 즐거움에 관심을 더 많이 기울였고 그 즐거움을 훨씬 더 잘 느꼈다. 많은 인생의 현자들이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난 후 삶의 작은 덤에 감사하게 되었다고 했다. 타마라 리드 72세의 사례를 보자. 난 아주 많이 아팠어. 불행하게도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병마와 싸우는 데 보냈지. 작년에는 더 힘들었어. 뇌 수술도 받아야 했고 심장도 감염되어서 매일 항생제를 맞아야 했어. 한동안 요양시설에 있었어. 그때 깨달았지. 내게 닥친 상황에 순응하고 즐기는 법을 말이야. 주변을 돌아보면 즐길 수 있는 것들 천지야. 아름다운 꽃을 볼 수도 있고 멋진 음악을 들을 수도 있지. 볼 수 있는 만큼 보고 들을 수 있는 만큼 듣는 것만으로도 삶이 살만한 가치가 있다는 사실에 순응하고 감사할 수 있다네. 마리안 럼지 76세는 몇 년 전부터 건강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다. 그녀는 자신이 나약해지면서 오히려 삶을 음미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고 말한다. 병치레를 하다 보면 하루하루가 더욱 소중해져.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진부하게 들리지? 하지만 정말 그래. 우리 모두가 너무 쉽게 잊고 살지만 명심해야 해. 잘 들어. 침울하고 삐딱하게 굴지 말고 주변을 돌아가며 행복하게 살아. 기운차게 발걸음을 내딛는 거야.
기쁨의 순간들을 음미하고 우리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큰 문제들은 그냥 내버려 둔다. 멋진 조언이다. 하지만 나 같은 사람도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나는 본래 매 순간을 음미하는 성격은 아니다. 사실 다음에 벌어질 일들에 더 집중하는 편이다. 날씨 좋은 날, 달리기를 하러 나가긴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달리기를 한 후 뜨거운 물에 샤워를 하거나 시원한 맥주를 마실 생각을 한다. 그러다가 막상 샤워를 하거나 맥주를 마시면 다음 할 일을 생각한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어서 일을 할 때면 더 설명하지 않아도 다들 짐작하리라 생각한다. 인생의 현자들은 삶의 방식을 바꾸라고 조언한다. 의식적으로 삶의 소소한 것들을 음미하고 바로 이 순간의 기쁨을 특별한 선물로 생각하라고 거듭 강조한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조금만 노력하면 인식을 바꿀 수 있다고 말이다. 내게 인생의 현자들이 알려준 지혜의 여러 단면들을 새삼 깨우쳐준 플로라 텀블 80세 이야기를 하고 싶다. 플로라는 시인이다. 나는 그녀를 일상의 철학자라고 부르곤 한다. 여든의 나이에도 플로라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우스 웨스트 지역의 아름다운 풍경을 노래하는 시집을 계속 출간하고 있다. 그녀가 삶에 접근하는 방식은 일상의 기쁨들을 포용하고 그러한 태도를 습관으로 굳히는 것이다. 나는 그날 하고 싶은 일들의 목록을 정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통 10가지를 정하는데 다 할 수도 있고 그중 한 가지만 할 수도 있지만 어떤 일이 될지는 모르지. 이 목록은 해야 할 일의 목록이 아니라 단지 내가 하고 싶은 일의 목록이야. 나는 늘 도전할 새로운 일들을 찾아. 그렇다고 행글라이딩을 하겠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 굳이 어려운 일을 찾을 필요는 없다는 말이야. 젊은이들에게 권하고 싶은 방법은 평범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일을 하러 나갈 때 하고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발꿈치를 들고 가만가만 천천히 걸어보라는 거야. 그런 깨달음은 아주 일상적이고 평범한 일들 가까이에 있거든. 그러니 아무 때나 올 수 있는 그 순간을 대비해 두어야지. 마음을 열고 천사의 날개 깃털 같은 뭔가 다른 것을 기다리는 거야. 신시야 바이서 84세는 의식적이고 계획적으로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는 자잘한 기쁨들에 집중하라고 강조한다. 내가 주고 싶은 교훈은 주변을 둘러보라는 거야. 주변에 있는 작고 사소한 것들 속에 즐거움이 있다네. 아름다운 것들을 보러 세계를 다닐 필요도 없어. 굳이 멀리 갈 필요도 없어. 그저 창가에 서서 가만히 졸고 있는 강아지나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을 내다보는 거야. 그렇게 하다 보면 매일의 소소한 것들에서 수많은 기쁨들을 느끼지. 얼마 전에 세금 신고를 하느라 세무서에 갔는데 그곳 야외 정원에 앉아 예전에 찍었던 사진들을 보았어. 그저 가만히 앉아서 사진 속 근사한 계곡이며 아름다운 강들을 불러냈다네. 이렇게 가까이에서 작고 빛나는 것들을 찾아내야 해. 많은 인생의 현자들이 순간을 음미하는 것과 삶이 주는 작은 선물들에 감사하는 것을 연결시킨다. 실제로 음미하는 감사는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 레나타 모라츠 77세는 노화의 신비에 대해 오랫동안 성찰해 왔으며 현재는 노인들의 임무를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으로 보고 이 문제를 토론하는 노인들 모임을 이끌고 있다. 레나타는 감사는 하루하루를 귀중하게 여기고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 할지라도 일상의 즐거움들을 음미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른이 넘은 내게 앞으로 50년이 남아있지는 않겠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 그게 젊은 사람들과 다른 점이야. 그리고 그 사실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결론은 바로 감사라네. 어제와 또 다른 오늘이 내가 주어졌다는 것 자체가 아주 감사한 일이지. 나는 매일 아침 이렇게 말한다네. 그래, 난 살아있어. 그리고 매일 밤 이렇게 말하지. 고마워.
나는 늘 가장 단순하고 평범한 것에 고마워해. 그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 펠리시아 데이, 70세는 전직 철학 교수이자 사회 활동가였다. 그녀는 현재 암과 투병 중이고 남편은 심장에 문제가 있다. 하지만 매 순간 감사하며 살고 있다. 나는 아이들에게서 삶의 교훈을 얻었네. 아이들은 저마다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들을 알려주었지. 한 아이는 내게 신뢰라는 말이 새겨진 열쇠고리를 주었어. 또 다른 아이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새겨진 돌을 주었지. 이 두 가지가 내 삶을 이끌어 나가는 것들이야. 신뢰와 기쁨, 그리고 아름다운 모든 것들에 내가 보고 행하는 모든 것들에 감사하며 살고 있다네. 여기에서 또 하나 새겨두어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다. 순간의 소중함을 깨닫기 위해 삶이 거의 끝날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일찍 깨달을수록 행복한 삶을 좀 더 오래 영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말콤 캠벨, 70세는 대학 교수였다. 그는 아이비리그 대학에서 성공하기 위해 일 중독자처럼 살았다. 그러다 60대에 닥친 건강 문제와 이혼으로 삶을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다. 그는 삶을 음미하는 법을 배웠고 젊은 사람들이 자신보다 좀 더 일찍 그 과정을 시작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나는 매 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배우는데 평생이 걸렸어. 그렇게 오래 걸리면 안 되는 거였는데 말일세. 내가 너무 미래에만 매달려 살았다는 생각이 들어. 물론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긴 해. 누구나 미래를 생각할 테니. 그렇게 사는 것이 나쁘다는 말을 하려는 게 아니네. 하지만 잘 듣게나. 그저 순간 속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척 많다네. 또 지금 바로 이 순간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감사할 수 있다면 역시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지. 나는 이제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네. 내가 평화를 주기 때문이지. 내게 평화를 주기 때문이지. 이 사실을 깨닫고 나면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찾게 되지. 그곳은 그다지 평화롭지 않은 세상 속에서도 평온하게 머물 수 있는 곳이라네. 다만 아쉬운 게 있다면 이 사실을 60대가 아닌 30대에 알았더라면 하는 거야. 그랬다면 이 평온한 삶을 몇십 년은 더 누렸을 텐데. 이것이 내가 젊은 사람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라네. 일상 속의 소소한 즐거움들을 음미하는 능력. 순간에 감사하는 마음은 절로 얻어지지는 않는다. 그 첫걸음은 그 무엇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다. 인생의 현자들은 우리에게 말한다. 살아있음에 감사하라. 우리에게 주어진 나날들, 시간들 속에서 누릴 수 있는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기쁨들에 감사하라. 우리도 나이가 들면 이러한 능력을 갖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하지만 80대나 90대가 아니라 20대 혹은 30대에 시작한다면 삶이 한층 풍요로워지지 않을까.